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해서 반 전 총장이 MB 쪽과 손을 잡느냐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 시점에 저희가 이분을 연결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다가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신 분, 정두원 전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풍운하라고 생각하는 정두원 의원님. 우선 결별하신 건 맞나요? 그런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언제 제가. 결별할 만큼의 관계가 남아있지 않았었던가요, 아예? 아니, 뭐, 그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아, 그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시다. 자, 저희가 이제 급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의원님을 연결했는데, 이제 세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빠지니까 그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캠프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이계 인사들이 제법 많다. 결국 같이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하고 손을 잡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MB 만나는 게 기사는 되겠지만은 예. 내가 반기문이라면 안 만나겠어요. 또 왜? 부다실이 많잖아요. 만약에 MB 표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MB 표가 있으면 당연히 반기문한테 당해 가는 거고요. 예. MB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싫어하는 사람들 또 실망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뭐 왜 그런 만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이제 MB맨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소외돼 있다가 이제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이제 저희 대선이 이제 그 한철이 왔으니까 예. 자가 발전으로 줄들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런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야 물론 뭐 따질 것이 없을 정도로 무의미할지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사람도 있고 또 조직도 구성할 만한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치르자면 그런 힘이 필요해서 그래서 만나게 되고 자꾸 MB계가 받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닐까요? 지지율 그런 때문에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고정관념인데요. 선거는 이 명망가들이 치르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거 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보여주기죠. 실제로는 실무 역량 전략가들이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자 마음먹었을 때 29살짜리 스테파노포로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무슨 명망가들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게 무슨 뭐 캠프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다 엉터리예요. 그 사람들이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다. 실무 역량으로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가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캠프가 뭐 그냥 남맥상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선거 치르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선거 치르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자면 지금 말씀은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해서 채 일주일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쭉 지켜보고 판단한 결과 저렇게 해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나,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도 이게 캠프가 이게 제대로 된 캠프로 보이지가 않고 우후죽순 뭐 여기저기서 그냥 제각기 뭐 이렇게 돕는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실수가 이제 계속 잦잖아요. 네. 뭐 이제 잔매에 골병 든다고 이게 그 반기문 후보의 장점이 뭡니까? 무게감이잖아요. 네. 유엔 사무총장. 네네. 근데 이상. 그게 자꾸 실수하고 그러다 보면 웃음거리가 되면 무게감이 떨어지면은 이게 그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정치 초보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캠프가 제대로 작동이 안 해서. 네. 예,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가 초보인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제대로 커버해주지 못하는 걸 보니 이 친이계 인사들이 거기 바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친이계 인사가 사실은 뭐 제대로 바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가 발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보면은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보하고 내가 가깝다는 거를 과시하느라고 다들 그냥 선거판에 붙어 있거든요. 이 명망가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실수가 안 온 거고 그런 거죠.
후보가 지금 그걸 몰라요. 누가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지 때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후보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현상은 그러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월간조선 발로 보도됐던 차기 정권은 내 손으로 뽑겠다고 했던 말이 있고, 물론 이건 본인도 부인했고 여러 차례 그 주변 인사들에 의해서 부인되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글쎄 부인했다니까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착각도 유분수죠. 무슨 참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누가 뭐 지금 기억이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 총장이 여하간 결국은 바른정당에 갈 수밖에는 없다, 이게 전망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요 지금 반 총장이 가장 이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예. 돈이 없어서 정당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정말 그렇죠. 첫 단추를 엄청나게 잘못 낀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완전히 왜소화시켜 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갈 따라오는 바른정당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예.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저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정치 그 기존의 정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당인들 혹은 뭐 국회의원들 또는 어쨌든 밖에 있는 정치인들이 볼 때 그 발언이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저도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그 거의 이래갖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건 진짜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다시 제대로 껴야 될지 제가 참모라도 정말 막막합니다. 근데 이제 갈 따라가면 바른정당밖에 없는데 바른정당이 지금 새누리당 시즌 2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새 정치한다고 해놓고는 정치 교체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스스로가 여권 후보를 자립미금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 프레임에 들어가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반기문 후보는. 근데 스스로가 지금 말은 정치 교체한다고 해놓고는 정권 교체 프레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새누리당 시즌 2인 바른정당으로밖에 갈 수 없게 스스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정당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일기 말을 해버렸으니까. 예,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실체를 그냥 그대로 보여줘 버린 거죠. 아하. 가장 큰 그 문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구설수 중에 그중에 뭐 실제로 억울한 구설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근데 그런 구설수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말, 돈이 너무 없고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패착입니다. 첫 단추를 엄청나게 잘못 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옷을 다시 벗고 다시 잔투를 끼우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가지고는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전략가들이 결국은 선거를 치러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의원님이 바로 전략가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만약에 곁에서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정당을 선택하더라도 제가 이제 어저께 얘기했지만은 국민의당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고위험 고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를 꺾어가지고 안철수 표까지 같이 들고 이제 그야말로 정치 교체를 하는 건데 지금 바른정당으로 가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의원님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큰 선거를 치르고 후보를 당선시킨 경험으로 보자면 반 총장은 지금 국민의당에 가서 안철수 후보와 경선에서 본인이 후보가 되고 그래서 정권 교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랬어야 되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박지원 대표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그래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참 구정이 지나도 지지율이 이렇게 다포 상태로 가면은 승산이 없죠. 그러면 어제 인터뷰에서 짧게 하셨던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질문은 대선 완주하겠나 이런 의문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한 무게감 있는 후보로 입국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지지율을 올라가기 그냥 내려가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제2의 고건이 되는 거죠. 제2의
고건 전 네. 총리가 될 가능성을 보시는 거군요. 네. 반전의 모멘텀은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에 가야 된다. 아니 이제 국민의당도 못 가게 생겼다니까요. 국민의당에서 누가 받아준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문을 닫겠다고 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마다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이제 저희 대선이 이제 그 한철이 왔으니까 예. 자가 발전으로 줄들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런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야 물론 뭐 따질 것이 없을 정도로 무의미할지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사람도 있고 또 조직도 구성할 만한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치르자면 그런 힘이 필요해서 그래서 만나게 되고 자꾸 MB계가 받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닐까요? 지지율 그런 때문에 게 아니라. 이제 예 그런 제법 많다. 결국 같이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손을 잡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MB 만나는 게 기사는 되겠지만은 예. 내가 반기문이라면 안 만나겠어요. 또 왜? 부다실이 많잖아요. 만약에 MB 표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MB 표가 있으면 당연히 반기문한테 당해 가는 거고요. 예. MB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싫어하는 사람들 또 실망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뭐 왜 그런 만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이제 MB맨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소외돼 있다가 이게 고정관념인데요. 선거는 이 명망가들이 치르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거 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뭐 보여주기죠. 실제로는 실무 역량 전략가들이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자 마음먹었을 때 29살짜리 스테파노포로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무슨 명망가들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게 무슨 뭐 캠프라 그러는데 그거 사실 다 엉터리예요. 그 사람들이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다. 실무 역량으로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가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언제 제가 결별할 만큼의 관계가 남아있지 않았었던가요, 아예? 아니 뭐 그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아, 그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급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의원님을 연결했는데, 이제 세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빠지니까 그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캠프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이계 인사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해서 반 전 총장이 MB 쪽과 손을 잡느냐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 시점에 저희가 이분을 연결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다가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신 분 정두원 전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풍운하라고 생각하는 정두원 의원님. 우선 결별하신 건 맞나요? 그런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